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설계 중인 미래 스마트 도시, 이른바 네옴시티 참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에너지위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남 에너지 기업과 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사우디 기업들은 기존 태양열 시스템보다 열 효율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전남의 재생에너지 기업과 함께 미래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orea has the know-how and has built different data centers in Korea. That's why we chose Korea.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사우디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루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업 등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의 이번 중동 순방에는 서울의 44배 면적의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 재생에너지 6개 기업이 함께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업발전, 이런 경제 일반 또 문화 분야까지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사우디는 지금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꿈틀거리는 거대한 그런 기회의 땅이다. 김 지사는 또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을 만나 전남의 솔라시더와 사우디의 네옴시티 협력, 스마트팜 조성사업 상호 교류 등을 협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1단계로 미래 신소재 산업시설 부지 61만 제곱미터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분양합니다. 항만공사는 이번에 분양되는 부지의 입주 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전기, 가스와 증기, 공기 조절 공급업, 운수와 창고업만 가능하고 공개 경쟁 입찰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3월 8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이번 부지 분양에 대한 관심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수 소노카 모텔에서 분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고 중증 지적 장애를 지닌 50대 조카가 시신 옆에서 함께 구조됐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여성이 거동이 불편한 조카를 50년 넘게 돌봐왔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다쳐 공백이 생긴 사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 안으로 병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들것을 든 직원들이 1층을 지나 계단으로 향합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강모 씨가 숨진 채 경찰과 소방당국에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숨진 강 씨 옆에는 중증 지적장애를 지닌 50대 조카 선모 씨도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한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 넘게 집안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카 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부모 대신 50년 넘게 거동이 불편한 조카를 돌봤는데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았습니다. 완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래 소통이 안 되고 막 밥도 떠먹여 줘야 되고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몸이 좋거나 성성스러워요. 순천시는 강 씨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조카만 포함돼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수년 동안 파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해당 지원사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순천시는 대체 인력을 구해주기로 했으나 강 씨가 이를 원치 않으면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 알던 다른 지원사가 이들이 며칠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부패한 시신과 조카를 발견한 겁니다. 이제 부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못 하니까 다른 분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 안 한다고. 경찰은 타살 정황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서가번 전 국회의원이 내년 4월 열리는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오늘 순천시 성동교차로 인근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뿐 아니라 교육 산업계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역량으로 순천이 생태수도 정원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특별시 순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권향엽 소장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 소장은 오늘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소멸과 경제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소장은 또 광양 국가산단 대개조와 광양항 스마트항만 구축, 전남권 의대 유치 등을 현안으로 거론하며 전남 동부권 출마 예정자들에게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공동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사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게시,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허위, 혐오, 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두 달 전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에 대한 남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학생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교사에 이어 학생까지 추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40대 남교사의 동료 교사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흥의 한 고등학교.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 횟수를 물어보는 등 성추행,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BC 보도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실상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마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장과 관련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신고 접수 의지도 없고 기업청이랑 교육청을 얘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이거는 사안이 아니다. 전남 도교육청의 대응도 미온적입니다. 학교 선고충 심의위원회와 도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말과 행동이 성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직위 해제 등 관련 조치는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도교육감에 요청한 학생 전수조사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성추행, 성희롱 가해 교사들의 피해가 여러 명이고 피해 학생들도 현재 액팅 해준 친구들이 2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안이 중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휴직 상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흥경찰은 남교사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럼피스킨병으로 폐쇄됐던 고흥 가축시장이 7주 만에 오늘 다시 개장했습니다. 고흥구는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났고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고흥 가축시장을 다시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가축시장은 우선 내일까지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한해 출하할 수 있고 이후로는 전국으로 단계적 재개장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점 소독과 임상 검사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연양들이 일대에 추진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공청회가 오늘 오전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를 열고 진행 과정 설명과 함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오는 12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재난체험시설과 생존 수영 등 해양안전교육의 공간이자 4.16 추모 공간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 시설이 될 국민해양안전관이 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뒤인 지난 2015년 사업이 시작됐고 완성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된 안전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 동거차 해역이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조성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선박 탈출과 선박 기울임, 생존 수영 등 16종류의 재난안전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4.16 참사 기록관도 마련돼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청소년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맡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처 배양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확고히 길러서 결국은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진도구는 국민해양안전관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안전 기반 시설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운영비 부담은 감수하겠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에 헌신한 진도 군민들을 위로하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세월호 때문에 생긴 이 진도 국민의 피해를 배상 내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육지에서 제주를 잇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건립된 국민해양안전관의 미래는 안전체험객 유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가 스타셰프가 개발한 지역 특화 음식을 메뉴화해 관내 음식점 등에서 판매합니다. 순천시는 한반도 문화관광연구원 음식문화실장인 박찬일 셰프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한식형과 양식형 브런치, 스트릿푸드 등 특화 음식 7종을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지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박찬일 셰프가 개발한 특화 음식들은 계절별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어 로컬 푸드의 의미를 구현하고 순천의 맛과 멋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순천 성가롤로병원 의사 5명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할 동맥혈 가스 검사 등 의료 행위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시킨 혐의로 의사 5명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애초 유죄의 심정을 굳혀놓고 불리한 증거만 종합해 판결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호초등학교 알뜰장터 수익금 57만 4천 원, 순천시 도사동 통장협의회 50만 원, 고흥군 동일면 소영마을 주민일동 37만 3,500원, 포두면 원장수마을 주민일동 31만 2천 원, 순천시 도사동 7동 야흥 주민일동 30만 원, 순천시 도사동 여통장에 30만 원, 순천시 나간면 동네마을 주민일동 3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연등마을 주민일동 24만 6천 원, 봉안마을 주민일동 22만 8천 원, 여수시 국동 서희아파트 김영미 20만 원, 여수시 문화원장 정태호 20만 원, 순천시 나간면 평촌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옥산마을 주민일동 14만 원,
순천시 도사동 19통 월평마을 12만 5천 원, 나간면 운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송기마을 주민 1동 7만 원, 독립마을 주민 1동 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이었는데요. 종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에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0도 사이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전 6시 2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51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우시와 상하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함께 개별 기업 방문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5일부터 내일까지 중국 우시와 상하이 지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화물 운수 물류업체 등 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동향과 함께 국내 복귀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했고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군이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년 군정의 주요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군은 최근 제2차 인구 증대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단지 조성과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조성, 출산과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46건의 각 부서별 인구 증대 시책을 공유했습니다. 공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 증대 시책 보고회를 열고 실행력을 갖춘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해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전남을 찾는 동남아시아인 관광객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베트남에서 전남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베트남 여행사가 내년 설 연휴 기간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운항을 확정했고 관광객 1,000명을 목표로 전남 관광상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도 12월 중 전남 관광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오스인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